노년기가 다가올수록 건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치아는 음식 섭취, 말하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도 발음 자체가 또 많이 세고 사람들이나 뭐 지인들 만나고 할 때 같이 어울리지 못했어요. 네, 뭐 뺐다가 저거 해야 되고 끼고 있는데 잘못 끼면 아프잖아요. 또 씹을 때 끄떡끄떡거리고 그런 것 때문에. 치아가 몇 개만 없어도 자신감 상실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거의 모든 치아를 못 쓰게 된 상황이라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수의 치아를 잃게 되어 치아가 없는 상황일 때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돼 활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전학 임플란트입니다. 오늘은 신준혁 원장과 함께 전학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자연 치아를 대신해서 그런 티타늄이라고 하는 생체 친화력이 높은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인공 치근을 그 치조골에 심고 그 위에 나사 형태로 보철을 연결을 해서 자연 치아가 상실했을 경우에 대체를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그냥 치근 형태의 임플란트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보철에 따라서 치아 형태의 보철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잇몸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나뉠 수도 있고, 이제 틀니하고 비교를 해보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틀니를 잘 유지하기 위한 임플란트 그런 스타일, 오버덴처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임플란트 치료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로 뺐다 꼈다가 아니라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의 임플란트 치료가 이제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꼈다 뺐다 하는 그런 오버덴처에서 기존의 임플란트를 심지어 이용을 해서 몇 개 정도만 추가를 하게 되면은 한두 개 정도 추가를 해서 임플란트가 4개, 뭐 6개 이 정도의 개수를 가지고도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타입, 잇몸이 들어간 이런 보철 형태, 오론 X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전체 임플란트 보철을 최근 추세에서는 많이들 적용을 하고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은 임플란트 보철을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뭐 최근에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80대, 90대 환자분들도 굉장히 정정하신 경우가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틀니를 사용하고 뭐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포기하셨던 분들도 대상이 되어서 전체 임플란트를 고정식으로 해서 좀 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되었고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젊은 청년에서부터 노년까지, 그리고 남자 여자 구분할 것 없이, 그리고 조금 전신질환이 있더라도 물론 메디칼의 주치의 어떤 그런 컨트롤이 좀 필요하지만 비교적 넓은 범위의 그런 환자분들이 대상으로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하로 뚝 떨어진 화요일 아침, 찬 기운이 가득한 바깥 공기와 다르게 향긋한 커피와 함께 남편과 여유로움을 즐기는 정희자 씨. 조금 전 점심을 먹고 디저트로 커피와 사과를 준비했지만 오늘도 먹을 자신이 없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틀니를 쓰고 있어 딱딱한 음식은 엄두도 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맛있게 사과를 먹는 남편이 부럽기만 합니다. 한입 베어 물지만 입안에서 오물거리기만 할 뿐 제대로 씹어 먹질 못하네요. 왼쪽은 못 씹어. 맨 처음에 이빨 할 때는
병원인 갈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 못 가고 사사로 하는 데서 이빨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잘못된 거죠. 안 해도 되는 이빨을 전부 다 갈아버렸어요. 앞니도 그렇고. 앞니가 대문니가 조금 틈 사이가 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메운다고 4개를 다 갈아버리고 없는 이빨 이제 이쪽도 다 갈아서 그냥 사사로 해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쓰다 보니까 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뿌리가 다 안 좋아가지고 빼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4개 이렇게 빼가지고 이빨을 반틀리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도 한 10년 쓰고 나니까 또 안 좋아가지고 다시 이제 병원 가서 틀니를 손을 보려고 하니까 위에 이빨은 하나도 쓸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뽑았어요. 뽑고 완전 틀니를 하고 밑에는 또 반틀니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썼는데 또 지금도 이빨이 밑에 남아있는 몇 개, 3개밖에 없는데 이것도 안 좋아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냥 말하는 데는 평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이 그 뭐 더듬는 것 같고 막 걸려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제 말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데 발음이 안 똑똑한가 봐요. 몇 번씩 물어요. 뭐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알았죠. 아, 내 발음이 입 때문에 안 똑똑하구나. 그럼 이제 자연적으로 어디 나가서 말하는 것도 기피하게 되고. 제일 불편한 거는 음식을 제대로 못 씻기도 하고 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먹고 나면은 화장실에 가서 씻어야 하고. 그게 제일 불편하죠, 아무래도. 오늘도 어김없이 틀니를 씻는 희자 씨. 조금만 먹어도 음식물이 끼어 매번 이렇게 틀니를 씻어줘야 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이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임플란트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진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라 이렇게 서둘러 준비를 합니다. 항상 그렇듯 오늘도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요. 옆에서 살뜰히 챙겨주는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집을 나서는 두 사람. 희자 씨의 얼굴이 유난히 행복해 보입니다. 김해에서 출발해 드디어 병원에 도착한 희자 씨. 오늘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아랫니 상태가 좋지 않아 전악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다고 하는데요. 변화된 그녀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빨이 빠지려고 그러거든요. 많이 헐거워졌어요. 치과를 제가 안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잇몸이 많이 줄어드니까 지금은 크게 웃기도 좀 그래요. 빠질까 봐. 저는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고 싶었는데 아저씨가 안 된다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결정 지은 거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입안 한번 보고 말씀 나눌게요. 자, 다물어 보세요. 쉬고 네, 다물어 보세요. 입안 상태를 확인하는 신준혁 원장. 제가 한번 이 과정을 통해 오늘 희자 씨가 해야 할 치료를 계획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누른 데는 아프진 않으세요? 과연 희자 씨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여기 상악동이라고 하는 코 옆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 광대뼈 안쪽으로 이쪽으로 가급적이면 뼈 이식을 최소화해가지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양쪽으로 3개 정도 또는 하나 정도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3개 정도, 6개 정도만 들어가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는 오론 X라고 하는 전체 임플란트 타입의 보철이 있어요. 그런 걸 하시면은 비교적 고생 안 하시고 위에 틀니 안 쓰고 고정돼 있는 임플란트를 만들 수 있고요. 이제 환자분 잇몸뼈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얼굴 뼈가 조금씩 줄어들고 잇몸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철은 나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나중에 풀어서 이걸 수정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젊을수록 이런 형태의 보철을 해놓으면 나중에 수정하기도 편하고 좀 당황스러운 일이 없는 조금 그런 게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보철이에요. 그리고 여기 턱관절도 제가 아까 지켜봤는데 조금 보니까 보세요. 여기가 소리가 방금 났죠. 여기가 딱딱 소리가 나면서 이쪽이 튀어나오는, 이게 약간 턱관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요 일을 해놓고 나면은 여기가 좀 더 안정이 될 겁니다. 틀리라는 재료가 그 아크릴릭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예요. 그런 게 환자분 몸하고 또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가능성이 드문데,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재료는 티타늄의 지르코니아 재료거든요. 그거는 반응이, 생체 친화력이 굉장히 높은 재료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재료가 또 바뀌면 그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은 거의 처진 상태 지금인데요. 60대라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위에는 전체 틀니를 쓰시고 또 아래쪽에는 치아가 한 2-3개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분 틀니, 거는 틀니라고 하죠.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제 밑에 이가 염증이 좀 생기고 거는 치아에 이가 좀 썩었다든지 탈이 나서 이제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없을까. 이제 아무래도 그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또 식사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틀니는 적응이 됐다 하더라도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그렇게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식사도 잘하고 싶고, 위아래 치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이하고 우리가 스마일을 했을 때 이렇게 웃음 상태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아래 높이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얼굴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치아 사진에서 보시면은 치아가 굉장히 뼈가 많이 소실이 돼서 많이 뼈가 얇아져 있고, 임플란트를 종래의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로넥스라고 하는 임플란트 보철을 계획을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몇 개의 임플란트로 전체 치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악 임플란트를 할 때 처음에 진단 과정에서 얼굴 사진, 그 다음에 치아 내 사진, 그리고 엑스레이,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CT,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강 스캐너,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진단과 분석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어느 위치에 뼈가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계획을 이제 저희가 먼저 수립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계획을 수립한 대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가이드 시술을 하기도 하고 디지털 임플란트의 그런 시술 방법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서 뼈하고 붙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본을 떠서 이를 만들기 위한 그런 본을 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수직고경이라고 합니다. 치아의 높이를 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먼저 높이를 3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높이를 정하는데요. 종래의 방식대로 높이를 먼저 1차로 잡고요. 두 번째는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치아가 있습니다. 그 임시치아 형태의 임시치아를 가지고 대략적인 높이를 한 번 더 실물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수평적인 볼륨이라든지 환자분의 얼굴의 어떤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티타늄 프레임을 만들게 되는데요.
티타늄 프레임을 만들고 그 위에 또다시 임시 치아를 한 번 더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한 번 더 완전한 보철을 만들기 전에 환자분 구강 내에 그리고 얼굴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치아 보철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는 티타늄 프레임에 잇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치아가 지르코니아 보철이 만든 치아가 이제 들어간 그런 완전한 형태의 나사식 고정 형태의 임플란트 보철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분께 끼워드리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계속 팔로업 체크를 하면서 혹시 이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업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계속 팔로업 체크라고 해서 정기 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전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악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정밀 진단인데요. 구강 내 사진, 얼굴 사진, CT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주변 치아와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얼굴과의 조화, 뼈의 상태와 신경 위치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해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는 물론 깊이와 각도까지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이곳에서 빠질 수 없는 곳, 바로 스튜디오인데요. 사진 촬영을 통해 수술 전후 비교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과의 조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중간 확인 단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이제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진단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진단과 분석을 했고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임플란트 보철을 어떻게 이미지화하고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계시진 않지만 환자분이 없는 상황에서도 제가 저희 치과 기공사에 대한 그런 보철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그런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은 일단 다음 과정에서는 먼저 우리가 진단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있는 치아들은 우리가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임플란트를 아래쪽에 한 5개 정도에서 6개 정도가 계획이 될 것 같고요. 위에는 한 6개 정도 임플란트가 뼈가 좋은 곳에 뼈 이식을 최소화해서 뼈가 좋은 곳에 임플란트 식립을 이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시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그럴 때 입을 안 가려도 되고 사실 하루 당일 코스는 괜찮은데 1박 2일 하고 가면은 이거 이빨을 못 빼니까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 여행도 먹는 것도 좀 먹어줄 것 같고 고기 같은 거 좀 많이 눈치 안 보고 좀 먹었으면 좋겠어.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하다 너무 불편해서 치과를 찾았던 이정의 어머니는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임시 틀니를 사용 중이지만 오늘 최종 보철 제작을 위해 임시 치아를 끼워 마지막으로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빨리 마무리가 되어 내 치아처럼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내가 뺄 때 어떤 데는 굉장히 안 빠져요. 막 힘을 주고 이래 빼면 그럼 뭐 잘못하면 떨어뜨리고 몇 번 떨어뜨리고 했어요. 그러고 또 어떤 데는 헐거워지면 그냥 밥 먹는데도 끄떡끄떡하고 막 잘못하면 이래 툭 널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게 참 많아요. 밥 먹을 때도 안에 음식물이 많이 끼갖고 김치도 잘 못 먹고 그 뭡니까 고기 같은 건 잘 안 씹어져야 틀니가 미끄럽고 이런 거 힘이 없어. 이거 전체 임플란트 이거는 그때 TV 보기 전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전체 임플란트를 하면
틀니를 이렇게 깼다 뺐다 안 해도 된다면서 그래서 아 깼다 뺐다 안 하는 게 그게 이제 좋겠구나 그러고 전에 틀니 했을 때 그거는 좀 합죽하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게 억수로 보기 싫어서 아이고 합죽하면 안 된다 싶어서 그래 용 오니까 그래 물어보면 합죽하게 되는 거니까 안 된다면서 보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래 모습대로 나온다면서 그래서 이제 아 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오늘 그 중간에 저번에 우리 높이 한번 간단히 체크했잖아요. 네. 우리가 수직 고경이라고 하는데 그 높이를 3번 정도 최소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높이 두 번째 정하는 거고 그 치아 형태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완전한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최종 형태는 잇몸이 들어가는 형태가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허옇게 해가지고 임시 치아를 그냥 이렇게 얹어서 높이만 간단히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잇몸이 다 들어갈 거고 여기에 색상도 자연스럽게 만들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야말로 대략적인 형태만 제가 한번 중간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정희 어머니는 임시 치아를 이용해 최종 보철을 제작하기 전 높이를 살펴보게 됩니다. 3번의 높이를 책정한 후 최종 보철이 제작된다고 하니 훨씬 더 편하고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 맞는데요. 자, 앙 다물어 보세요. 그대로 너무 힘줘서 다물지 마시고 이런 형태로 이제 꼈다 뺐다가 아니라 고정이 된 형태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한 번 더 이해 보세요. 이해 보세요, 어머니. 예, 됐습니다. 제가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보고 보시면 자, 이쪽 좀 많이 불러가게 해주세요. 예, 저희가 근데 또 여기가 또 건강상에 여기 너무 또 튀어나오면 여기가 턱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번에 이제 이가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에 또 체크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어머니하고 다 같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네, 높이는 조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오늘 요 상태를 저희가 얼굴 사진이랑 사진으로 좀 남겨가지고 그거를 또 저희 기공사 선생님하고 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또 고민을 좀 해볼게요. 예. 환자분께서는 일단 70대 환자분이시고요. 그 위에는 임플란트 식립을 5개를 예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틀니식의 임플란트를 한 거죠. 오버덴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5개 임플란트를 식립했지만 고정이 된 게 아니라 꼈다 뺐다 하는 식의 틀니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틀니를 사용한 상태에서 뒤에 치아 상태가 하나 남아 있는 치아가 안 좋은 상태로 치료를 받으러 오셨고 혹시나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일단은 기존에 있던 치아 하나를 발치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 5개는 상태가 괜찮아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추가로 하나 정도만 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총 6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전체 고정이 되어 있는 오론 6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 계획이고요. 이렇게 식립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단계는 뼈하고 임플란트가 아주 잘 붙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본을 떠서 높이를 우리가 한번 정했고 그 높이가 맞는지를 두 번째 높이를 임시 치아 상태에서 확인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임시 치아를 넣은 후 입안 사진을 찍어 확인 단계를 거칩니다. 치아와의 조화뿐만 아니라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 얼굴과의 조화도 살펴봐야겠죠. 다양한 측면과 치아 사진을 촬영하여 최종 보철을 제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 좀 들어간 거를 다음에 잇몸을 넣어가지고 조금 풍성하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좋을지를
얼굴에서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오시면 그런 프레임이라 해서 잇몸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에서 또 임시 치아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환자분께서는 오늘 이제 그 임시 치아 단계에서 높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잡힌 이제 상태였고요. 만약에 이 상태가 맞지 않다면 저희가 요 과정을 몇 번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이 높이가 잘 안 잡히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잘 잡혔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우리가 프레임 체크라고 하는데요. 골조가 나오는 거예요. 티타늄 프레임이 우리가 정밀 가공을 해서 밀링을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프레임이 임플란트하고 얼마나 정밀하게 잘 맞는지, 잇몸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치아가 환자분 보시기에 너무 크지 않은지, 아니면 너무 작지 않은지, 너무 길지 않는지, 또 너무 좀 짧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상으로도 저희가 체크를 하지만 또 허용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허용범위 안에서 환자분의 취향을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향을 반영을 할 때 환자분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저희 즉 이를 만드는 기공사가 본인 경험에 맞춰서 환자분의 의견을 또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다음 과정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틀니를 빼고 밤에는 틀니를 빼고 안 있어야 누워자야 되니까 빼놓고 화장실에 빼놓고 자는데 그때 내 모습을 보는 게 엄청 싫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가가 1박 2박 이래 하게 되면 그런 모습이 보여주기 싫고 이랬는데 이제 뭐 이빨 빼는 모습이 딴 사람한테 안 보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고기 같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거고 그래도 너무 딱딱한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싶어서 안 먹어도 김치도 잘 안 씹어지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음식을 좀 야채 같은 거 질긴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건 결과적으로 다 해봐야 알지. 점심시간이 다가오지만 기공실은 바쁘기만 합니다. 환자들을 위한 보철물 제작에 여념이 없는데요. 환자들에게 가장 편하고 어울리는 보철물을 전달하기 위해 기공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치과 치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거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치료를 하고 나서 어떤 계속적으로 관리와 또 수정과 또 보완 이런 것들을 AS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큰 진료과입니다. 그래서 쓰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현장에서 저희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만을 위한 그런 기공을 하니까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실력 있는 기공사들을 잘 관리하고 같이 협업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소에서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뭐 재료, 장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대학병원이라든지 뭐 큰 병원들, 뭐 서울대학병원이나 뭐 이런 큰 병원들에서 유명한 교수님들과 작업을 했던 기공사분들이 또 저한테 오셔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명, 10명 정도 되는 기공사들이 또 본인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실력들을 아낌없이 펼쳐서 또 한국 기공계의 여러 강연 활동이나 그런 여러 가지 기공 활동들을 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이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는 가서 연수를 바로 받고 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전 사항들을 저희 치과 기공실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또 대학병원과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겠죠. 로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투자가 또 저희 환자분들에게 고스란히 또 전달되는 거라서 이런 기공실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정하게 손을 잡고 병원을 들어서는 김재남 씨가 한껏 들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보철을 장착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충치도 심하고 남아있는 치아마저 안 좋아 전악 임플란트를 시작한 재남 씨. 처음 임플란트를 시작했을 때 위쪽은 뼈가 많이 약해 아랫니 보철부터 먼저 완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뭐 뺐다가 저거 해야 되고 끼고 있는데 잘못 끼면 아프잖아요. 또 씹을 때 끄떡끄떡거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한쪽으로 씹으면 조금 기우는 것 같이 좀 그렇고요. 또 입 먹고 나면 찝찝하니까 바로 빼갖고 세척을 하고 또 잘쪽에도 또 빼놔야 되고 또 다시 끼려면 아프고 막 이렇게 불편한 점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아는 이제 동생이 해가지고 이야기 듣고 또 오고 신랑 오고 아니 동생인 거 보니까 동생 한 몇 달 지나니까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치료하러 와서 보니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았어. 근데 원장님 보시더만은 된다 이래요. 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철이 장착되고 있는데요. 충치도 심하고 남은 치아 상태도 안 좋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재남 씨. 이제 보철을 끼고 나면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그 힘든 치료도 그렇게 잘 견뎠나 봅니다. 이제 지금 오전이니까 오늘 점심시간부터 식사를 하실 수만 있으면 뭐든 드셔도 돼요. 대신에 뭐 딱딱한 거, 질긴 거 이것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한쪽이 먼저 다이거나 이런 느낌이 처음에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면 내일이라도 오시고 좀 참을만 하면 그렇게 마음껏 쓰시다가 안 씹히는 쪽을 억지로 씹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 씹히는 쪽으로 식사를 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오시면 제가 높이를 딱 맞춰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살짝 다물어 보시겠어요? 자, 다시 하시고 한번 다물어 보십시오. 예, 자, 어금니로. 예, 좋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예쁜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조화롭게 예뻐야만 이게 또 기능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건강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계속 제가 보고 일주일 뒤,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그 다음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서 계속 이제 조절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인 거니까 그렇게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뭐 이 정도로 그러세요. 이제 앞으로 더 예쁘게 만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으로 한번 평가하고 또 제가 보고 또 조정할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60대라서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위에 치아가 몇 개 남아있고 아래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부분 틀니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 틀니가 또 다 부러지고 염증 상태가 되어서 이걸 빼게 되는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치과에 찾아오셨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틀니를 젊은 시절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를 그렇게 틀니로 이제 보내시게 되었죠. 위쪽의 뼈는 굉장히 뼈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이 꽤 오래 걸렸고요. 아래쪽에는 비교적 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먼저 치아를 몇 달 전에 작년 한 10월 정도쯤에 임플란트가 먼저 완성이 되어서 아래쪽 임플란트가 먼저 적용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위에는 조금 더 기다려서 중간에 높이를 정하는 과정들, 환자분 얼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건가, 치아 크기는 어떤지, 인중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서포트가 되는지, 여기가 많이 꺼진 부분이 이렇게 얼마나 지지를 해주는 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런 완전한 보철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든 그런 완전한 보철을 끼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보철을 장착한 후 사진 촬영을 하는 재남 씨. 시작과 끝을 바로 이곳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얼만큼 달라졌을까요? 보면 이제 이런 얼굴 주변이 근육이 좀 풀어져 있고 지금도 보면 이렇게 이해할 때 저희가 웃을 때나 이 미소를 지을 때 여러 가지를 판단하거든요. 치아 높이라든지 얼굴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요 목 주변의 그런 근육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게 사진에 다 담겨요. 교합 관계가 안 좋으면 여기 웃을 때 이게 미소가 잘 안 지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이렇게 턱관절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그때 임시치아 이제 체크할 때 그런 것들도 높이나 이런 걸 확인한 거고 그때 오늘 사진이에요. 이를 보면 이제 여기가 점점 이제 풀릴 겁니다. 우리가 처음 상태하고 비교해 봐도 한번 보시면 입술이 되게 얇고 인중이 길어지고 요 주변에 살이 처지고 그러니까 팔자주름도 깊어지고 요런 우리가 요런 주름들이 되게 깊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가 들어갔는데 보시면 요런 데가 벌써 옅어졌어요. 바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다시는 저렇게 안 돌아가도록. 진짜 워낙에 잘 만나요. 예, 저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먼저 밑에 전체 임플란트가 몇 달 전에 먼저 들어갔고 위에는 뼈가 약해서 조금 이제 오늘 이렇게 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이제 보철 치료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디테일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고 제가 조금씩 수정해 드리고 또 혹시 불편 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좀 봐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면 정기적으로 내원을 유도를 해서 계속 관리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우 화장이 후회하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닐 겁니다. 신랑하고요. 정말요. 좋은 데 다니면서 그래 할 겁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 지금 눈물 날라 그래요. 너무 진짜요. 정말입니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빨하고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불편했던 틀니를 벗고 임플란트가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난 후 박종인 씨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무척 불편했던 그가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도 아주 편해져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먹을 때가 참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사람들이나 뭐 지인들 만나고 할 때 같이 어울리지 못했어요. 말하는 것도 발음 자체가 또 많이 세고 음식을 먹고 나면 세척을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항상 또 빼놓고 또 자야 되거든요. 그걸 또 소독을 또 해야 돼. 그게 참 힘들어. 아시고 다 물어보세요. 자, 아시고 딱딱딱 씹어보세요. 자, 저 눈은 저 한번 봐주시고 한번 이해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네. 다 물어보세요. 아시고, 다 물어보세요. 아시고, 요 우리가 다무는 걸 교합이라고 하는데요. 다무는 게 너무 좋으시고 조금씩 여기가 안정을 찾으면서 조금씩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절대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우리가 관리 체크하면서 높이를 계속 조금씩 조정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물리는 양식은 사실은 치아가 다 있는 저보다 더 좋으세요. 그래서 식사하시는 것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하고 질기고 뭐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조심하지 말고 뭐든 드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뭐 전혀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게 쓰시고 대신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여기는 이제 예방관리실이거든요. 그래서 양치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법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고생해서 치료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아까 물리는 것도 정상인 저보다 더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유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계속 치과에 와서 아까 높이라든지 어디 나사가 풀렸는지 이런 거를 제가 정기 점검을 계속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이제 예방관리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씩 양치를 저희가 대신해 드리고 관리가 잘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탈이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식사하시는 거나 이런 거는 제가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했어요. 험하게 쓰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잘 만든 그런 것들은 그냥 막 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예. 박정희 환자분께서는 50대라는 나이에서도 위에는 전체 틀니, 아래쪽에는 치아가 하나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분 틀니를 쓰셨습니다. 전체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신 상태에서 저를 찾아주셨고 치료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아래쪽에는 임플란트를 뼈가 좋은 곳에 6개 정도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위에도 한 6개 정도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위아래로 위에 14개, 밑에 14개 치아가 다 복구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잇몸까지도 같이 복원이 되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치료가 된 케이스입니다. 초진 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이렇게 홀쭉하고 합축한 그런 상태이셨고요. 여기 인중을 보시면은 여기가 좀 볼록하게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회복이 된 이유는 잇몸이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 보철인데요. 치아만 복원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꺼진 뼈가 이제 뼈이식만으로는 복원할 수 없는 그런 잇몸 부분을 인공 보철을 통해서 복원이 되었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본인의 나이만큼 보이게끔 회복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구강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실수를 사용해 치아 사이사이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닦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상적인 구강 관리는 물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치아 청소와 스케일링 등의 예방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시면은 또 이런 표정이나 이런 미소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거나 또 안 좋은 부분들이 또 생긴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줄이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치과에 정기적인 방문을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위아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잠깐만 체크를 해도 그런 걸 많은 케이스들에서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치료를 한 곳에서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리를 하는데 환자분이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양치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잘 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겨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인 저는 환자를 본다고 좀 바쁘기도 하고 환자분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방 클리닉이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전체 임플란트를 한 사람이 이런 관리가 잘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뭐 3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은 잇몸 관리를 하고
또 이런 임플란트의 큰 모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미연에 발견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또 저한테 전달이 오면 저도 같이 또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체 임플란트 치료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치료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20년, 30년 이렇게 쓰려고 하면 이런 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저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느끼게 됐고 이런 부분에서 치료한 이후로부터는 환자분들이 그런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 이런 게 이제 예방 클리닉이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의사로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이고 임플란트 치료하고 나서 이런 관리 부분이 치료한 것만큼이나 너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 정말 좋죠. 그리고 지인들 만날 때도 인상이 너무 많이 좋아졌다 하거든요. 그걸 말 들으면 참 기분 좋죠. 집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청소도 잘 하고 양치 같은 건 잘 닦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임플란트 한 대 와서 정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얘기도 듣고 앞으로 관리를 계속 이어 나가야겠죠. 점점 더 세상의 디지털 기술들이 의료에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환자분과의 조금 더 직접적인 소통, 그러니까 의사와의 어떤 소통, 치과 위생사와의 소통, 거기에 더 나아가서 치아를 만드는 기공사와의 소통이 디지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보철의 어떤 중간 과정을 통해서 3D 프린팅 기술, 또 이런 티타늄의 밀링 기술, 지르코니아의 제작 과정 이런 것들을 의료와 접목을 하면서 환자분들과의 공감 그리고 그런 소통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점점 더 한국 치과 의료가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본인의 그런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걱정만 많이 하지 마시고 치과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아가 손상되게 되면 씹고 맛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어 삶의 재미를 잃게 되기 쉬울 뿐 아니라 얼굴의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쉽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치과 치료법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으로 소소한 행복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